2025년 7월 21일 대한민국 강원도 태백 어느 한 마을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외진 골짜기.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던 그 고요한 산속에서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머리 없는 백골 시신 한 구가 발견됩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강원도 전역을 충격과 공포로 뒤흔들었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경찰차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었죠. 그리고 언론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불안이 퍼져나갔고 수사기관조차 난항을 겪을 만큼 극히 이례적인 형태의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산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였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던 걸까요? 그리고 그 머리 없는 백골은 과연 누구였을까? 사건 당일 오전 9시 강원도 태백 소록골에 위치한 인근의 한 야산. 그날 아침 한 중년 남성이 버섯 채취를 위해 산을 오르던 중 주요 등산로를 벗어나 작은 샛길로 접어들게 되죠. 곧이어 그는 땅속에 묻힌 듯한 이상한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곳으로 다가갔고 땅에 드러난 정체불명의 잔해를 유심히 살펴보았죠. 처음엔 단순한 나뭇가지나 돌무더기로 여겼지만 그것이 사람 형태의 백골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하게 됩니다. 곧이어 그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팀 역시 예사롭지 않은 현장의 정황에 서서히 의문을 품기 시작하게 되죠.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이미 광범위한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특히 목 윗부분이 완전히 절단된 채 사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장화와 두꺼운 겨울 외투 등 방한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손에는 아무런 소지품도 들려있지 않았죠. 또한 주변에서는 신분을 특정할 만한 신분증이나 개인 물품과 같은 유의미한 단서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점은 시신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감지되는 강한 부패 냄새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야생동물에 의한 훼손인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 고의로 절단된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편 현장 감식 요원들은 시신의 위치와 자세, 지형의 특성, 그리고 주변 토양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단순한 자연적 부패가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특정 위치에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경찰은 시신 발견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게 되죠. 하지만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DNA 분석과 신원 확인을 위해 대조 작업에 착수했지만 수사는 곧 난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즉, 이것은 범죄 수사의 핵심 단서들이 전무한 셈이었죠. 지문은 이미 소실된 상태였고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유일한 실마리는 시신이 착용하고 있던 장화와 두꺼운 방한복이었습니다. 이 옷차림은 발견 당시 한여름의 날씨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 점에서 수사당국은 사망 시점이 겨울철 혹은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죠. 즉, 시신이 발견되기 수개월 전 혹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유기되었을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의심스럽게 만드는 건 바로 목에 대한 부재입니다. 국가수 법의학자들과 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머리가 없다는 건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신원 확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망자에 대한 극단적 분노나 모욕감을 드러내는 상징적 행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이었던 범죄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만약 자연적 훼손이었다면 팔과 다리 그리고 흉부까지 다른 부위 역시 일부 손상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머리만 사라졌다는 건 고도로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신은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사 가능성을 넘어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철저히 유기되었을 전제를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결정적인 물음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이 꿈속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둘러싼 중대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범인은 누구이며 왜 시신에서 머리만 제거한 뒤 외진 산속에 유기했는가? 범인은 단순히 시신을 숨기고자 했던 걸까? 아니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걸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 목의 절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말은 곧 사망 시점과 실제 유기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즉, 시신이 다른 곳에서 보관되다 나중에 유기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찰은 현재 강원도 전역에서 실종된 약 1200여 명의 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실종자를 중심으로 신원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종 시기, 나이, 마지막 목격 장소 등 모든 조건이 정확히 일치해야만 실마리를 얻을 수 있기에 수사는 매우 신중하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죠.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된 살인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가 아니라 고도의 은폐 전략이 적용된 계획적 유기살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의 핵심을 겨누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백골사체에서 머리만 현장에 없었던 것일까? 백골사체에서 머리가 사라진 이유는 정말 단순한 훼손이 아닌 신원 확인을 차단하고 결정적 증거를 제거하려는 범인의 치밀한 계획이었을 가능성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연결고리가 밝혀지기 전까지 이 야사는 여전히 말없는 비밀을 품은 채 그날의 흔적을 조용히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가장 조용한 장소가 가장 강력한 진실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진실의 일부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목격자도 어떤 제보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그려야 그 죽은 사람은 누구였고 왜 이름도 없이 조용히 산속에 버려졌을까요? 그리고 그를 그곳에 남겨두고 사라진 범인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묘한 사건을 기록하는 희묘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